안녕하세요. 저는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는 iOS 개발자 한상진입니다. 저충우돌 사장님 플러스 앱 아키텍처 전환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목차는 서비스 소개, 립스의 도입과 한계, TCA 태핑과 한계, MVVM 도입, 느낀 점 순으로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소개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카카오페이 서비스를 사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카카오페이 서비스는 총 3개의 앱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페이 앱, 카카오톡에서 사용하는 카카오페이,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비즈니스라고도 불렸던 소상공인을 위한 사장님 플러스 앱이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페이의 신입 개발자로 입사하여 2년 동안 사장님 플러스 앱을 개발하였고 현재는 부서를 이동하여 카카오페이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번 세션은 사장님 플러스 앱의 아키텍처가 립스에서 TCA를 태핑해보고 MVVM이 되기까지의 과정과 그 과정에서 신입 개발자가 3년 동안 아키텍처에 대해 느낀 점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해야 하는지 고민이 있는 신입 및 주니어 개발자분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아키텍처는 왜 사용해야 하는 걸까요? 저는 아키텍처는 개발자들의 약속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객체가 어디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약속함으로써 가독성을 높이고 확실한 책임 분리로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키고 이로 인한 협업 효율성의 증가로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아키텍처를 사용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장님 플러스 앱에서는 이런 장점을 누리기에 립스 아키텍처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먼저 립스가 어떤 아키텍처인지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립스 아키텍처는 여러 개의 립이 모여 위와 같은 트리 구조로 앱을 설계합니다. 이렇게 트리 구조로 앱을 설계하면 립을 떼었다 붙였다 하면서 유연한 구조를 가질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하나의 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하나의 립은 하나의 화면이나 기능을 담당하며 립을 구성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 전환 및 자식 립을 관리하는 라우터, 비즈니스 로직을 담당하는 인터랙터, 컴포넌트로부터 의존성을 주입받아 하나의 립을 생성 및 초기화하는 빌더 등으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립스는 객체들의 역할을 확실하게 분리시켜 응집도를 올리고 각 객체들을 추상화하여 결합들을 낮추어 유지 보수성을 향상시킨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점을 가지고 사장님 플러스 앱은 립스 아키텍처를 잘 사용해 왔습니다. 립스에 대한 이야기가 더 궁금하시다면 2020년 이프카카오에서 데이나가 발표한 어서오세요 립스입니다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립스는 점점 한계점을 맞이하기 시작하였는데요.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일러플레이트가 있었습니다. 립스 아키텍처에서 보일러플레이트가 어떻게 문제였는지를 예시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홈 화면에서 왼쪽 상단에 보시면 매장을 등록하기 위한 버튼이 있는데요. 해당 버튼을 눌러 매장 등록 화면으로 이동하는 기능을 립스에서 구현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뷰에서 매장 등록 버튼이 눌렸을 때 뷰는 뷰 컨트롤러에 액션을 전달합니다. 뷰 컨트롤러는 리스너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 인터랙터에 버튼이 눌렸다는 사실을 알립니다. 인터랙터는 빌더로부터 주입받은 네트워크와 같은 의존성에 정보를 요청하고 전달받습니다. 인터랙터는 해당 정보를 분석하여 라우팅 프로토콜을 준수하고 있는 라우터에 화면 전환을 요청하고 라우터는 매장 등록 립을 어태치합니다. 많이 복잡하지 않나요? 립스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해하기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이러한 보일러플레이트는 코드의 가독성과 생산성을 떨어뜨렸습니다. 보일러플레이트 외에도 프레임워크의 관리의 부재, 카카오페이에서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듈의 호환성 문제 등이 존재하였습니다. 립스를 처음 도입할 당시에는 이러한 한계점들이 크게 체감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소규모 프로덕트에서 잦은 기능의 변경이 일어나고 카카오페이 공통 모듈을 사용하다 보니 립스를 사용했을 때의 장점보다 단점이 더 커지는 변곡점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립스의 제거를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립스를 제거하고 어떤 아키텍처를 사용하기로 했을까요? 처음에 한 팀원은 MVVM을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TCA를 제안하였습니다. 립스처럼 피처를 조립할 수 있다는 점, 스위프트 UI에 대응이 잘 된다는 점, 보일러플레이트를 극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팀원들을 설득하였습니다.
팀원들은 저의 의견을 존중해 주었고, 당시에는 리소스에 여유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TCA를 태핑해 보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마침 기능이 독립적이고 크지 않아 사이드 이펙트가 적은 멀티 디바이스 피처가 있었고, 해당 피처를 립스에서 TCA로 전환하며 TCA의 학습 비용이나 리스크 등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다음으로 TCA의 태핑 결과를 말씀드리기 전에 TCA의 동작 방식을 립스에서의 예시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매장 등록과 같은 버튼이 눌렸을 때 뷰는 스토어에 있는 리듀서에게 액션을 전달합니다. 리듀서는 네트워크 의존성에게 필요한 정보를 요청하고, 정보가 왔음을 이펙트로 다시 발생시켜 리듀서에게 전달합니다. 리듀서는 액션에 맞게 스테이트를 뮤테이트하고, 스테이트를 옵저빙하고 있는 뷰는 상태의 변경에 따라 뷰를 업데이트합니다. 립스에 비하면 꽤나 단순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은데요. 이렇게 왼쪽을 보시면 립스에서는 하나의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8개의 파일, 5개의 객체, 12개의 프로토콜이 필요했지만 TCA를 사용하면 2개의 파일, 2개의 객체로 코드량을 줄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일러플레이트는 해소되었습니다. 하지만 TCA 역시 립스와 마찬가지로 한계점이 존재하였는데요. 어떤 한계점이 있었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러닝 커브가 있었습니다. 다수의 개발자가 개발을 하고 있는 카카오페이 앱과 달리 사장님 플러스 앱의 경우 2명에서 3명의 개발자가 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사장님 플러스 앱의 담당자가 잘 바뀌지 않았었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두 앱의 개발자 리소스를 유동적으로 관리하고 싶은 니즈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TCA의 사용법을 학습하고 카카오페이 공통 모듈과 TCA를 연결하고 라이브러리 버그의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하는 일들은 두 개발자 풀 사이에 커다란 러닝 커브를 발생시켰습니다. 이러한 러닝 커브는 개발자 리소스를 효율적으로 분배하지 못하게 만들었고, 이는 생산성의 저하로 이어지게 될 거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TCA의 빠른 변화 또한 리스크였습니다. 내비게이션 방식이 바뀌고 매크로가 적용되며 새로운 기능이 나오면서 버전업에 대한 허들이 올라갔습니다. 소규모의 개발자 리소스로는 마이그레이션과 버전업을 감당하기에 어려울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포인트프리라는 서드파티 의존성 리스크가 있었습니다. 포인트프리는 2명의 개발자가 운영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어떤 일이 생길지 예측하기 힘들었습니다. 따라서 앱 전체가 의존성을 가지는 아키텍처를 서드파티에 의존하기에는 위험 부담이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이렇게 TCA를 적용하게 될 경우 립스에서 겪었던 보일러플레이트는 해소되었지만 러닝 커브나 외부 의존성에서 오는 리스크는 여전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사장님 플러스 앱은 MVVM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MVVM을 적용할 때 같이 대두되는 문제가 있죠. 바로 매시브 뷰모델 문제인데요. MVVM을 사용하다 보면 뷰모델에 너무 많은 기능이 들어가 유지보수가 힘들어지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일이 발생하곤 합니다. 하지만 다음의 근거로 매시브 뷰모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했습니다. 먼저 사장님 플러스 앱의 경우 위와 같이 파운데이션 레이어, 코어 레이어, 피처 레이어 등 레이어별로 모듈들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 비즈니스 로직은 유즈 케이스로 분리되어 있고 어싱크 어웨이트를 통해 코드량이 줄어듦에 따라 뷰모델의 크기가 많이 커질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렇게 한 회사에서 서로 다른 아키텍처를 사용하던 서비스들이 하나의 아키텍처로 통일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개발자들이 더 유동적으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사장님 플러스 앱의 아키텍처 전환 검토는 마무리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느낀 점을 정리하며 발표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규모에 맞게 개발하는 게 좋다고 느꼈습니다. 립스의 경우 프로덕트의 규모에 비해 많은 역할 분리와 추상화로 코드량이 많아져 가독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버 엔지니어링이 되지 않도록 가독성과의 트레이드 오프를 생각하며 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로 느낀 점은 이상과 현실은 다르다는 점입니다. TCA를 직접 프로덕트에 적용해보기 전에는 TCA는 사장님 플러스 앱과 잘 맞는 아키텍처이고
예상되는 문제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적용해보니 러닝커브나 서드파티 의존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각보다 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키텍처에 정답은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시험 문제에는 항상 정답이 있듯이 아키텍처에도 정답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경험을 통해 아키텍처는 프로덕트의 규모나 팀과 회사의 상황에 맞게 유연하게 선택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장님 플러스 앱의 아키텍처 전환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저와 비슷한 고민이 있는 개발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